나에게 활력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나에게 고향의 맛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나에게 집중력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나에게 희망입니다. 1,000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넉넉하고 온기 가득한 아침밥상이 단돈 1,000원인 곳이 있습니다. 힘이 나는 1,000원의 아침밥, 지금 함께해요. 신학기가 시작된 대학교 교정. 이른 아침인데요. 대학 구내식당은 아침밥 준비를 위해 분주합니다. 와, 아침부터 튀김 음식이라니 기대되는데요. 아침에 6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밥과 시래기 국이고요. 그다음에 메인으로는 제육볶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송이 돈채볶음, 그다음에 열무된장볶음, 그다음에 고구마 튀김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추 겉절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크로아상 빵도 오늘 제공되고 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입니다. 진짜 이 모든 음식을 1,000원만 내면 먹을 수 있다는 건가요? 튀김부터 제육볶음, 넉넉한 채소까지 영양과 맛을 사로잡은 이 식단이 단돈 1,000원이라니 믿기지 않는데요. 제 1,000원의 아침밥은 정부에서 2,000원,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0원, 저희 학교에서 1,000원을 부담하여 총 6,000원짜리 식사를 학생들은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해부터 도내 3개 대학에서 시작됐는데요. 반응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오늘 메인 메뉴로 나가는 제육볶음은 저희 식당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상품인데요. 그 제육을 미리 양파 껍질 그리고 팥뿌리, 갖은 한약재를 넣은 물에 오랜 시간 담궈가지고 재놓기 때문에 제육볶음을 했을 때 맛이 부드럽고 잡내가 없습니다.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하니 음식 맛은 얼마나 좋을까요? 드디어 하나 둘 학생들이 식당으로 들어오는데요. 1,000원의 아침밥 이후 식당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학생 인증을 하면 되는데요. 딱 이 아침 시간에만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0원이지만 골고루 반찬 다양하게 잘 나오고요. 저는 매일 아침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빵도 나오고 계란도 저희가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바쁘거나 귀찮다는 핑계로 때론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아침밥은 건너뛰고 대충 때우던 학생들이 하루를 따뜻하고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컵밥 먹으면 반찬을 거의 없이 먹으니까 별로 이제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거는 실습 같은 데 가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솔직히 아침밥이 제일 필요하긴 하는데 좀 저희한테 아침밥이 좀 필요하긴 하죠. 1,000원의 아침밥이 진짜 좋죠. 컵밥 먹을 때는 허기지고 되게 식사 시간이 안 기다려졌는데 1,000원의 아침밥 시작하면서 식사 시간이 되게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 같다니 1,000원의 아침밥이 정말 고맙네요. 그런 걸 알기에 구내식당 여러분은 더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신다고 하고요. 먹는 모습에 보람을 많이 느끼신다고 해요. 아이들 와서 뭐 이렇게 밥 맛있게 먹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 뭐 1,000원의 밥상이지만 행복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학생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드시고 화이팅 하세요. 또 다른 교정으로 가볼까요? 봄의 설렘이 가득한 이곳에서도 1,000원의 아침밥은 인기 만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메뉴가 뭔가요? 오늘은 열무된장국하고 그다음에 제육볶음, 그다음에 대천 파래김, 어묵볶음, 배추김치, 그다음에 하얀 밥 이렇게 6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요, 재료는 전부 다 제가 거의 다 제주산 국내산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샐러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야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가 매일 새벽에 보셨다시피 매일 아침에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재료가 새로 들어와요. 이제 그때 생으로 나가는 거는 그때 바로 준비를 하고 그 전에 뭐 익혀야 되는 야채들은 전날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요.
매일매일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아침밥이 준비되는데요. 시원한 국부터 감칠맛 나는 반찬까지 먹으면 속이 든든해질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학생이 자부담금이 1,000원이어서 아직까지는 호응도가 꽤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일부 학생들이 이제 뭐 수업 시간이 쫓기거나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간편식을 이제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나 아니면 뭐 주먹밥이나 이런 것들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바쁜 학생들도 하나하나 챙기는 센스. 입 짧은 MZ세대 입맛도 돌아오게 할 트렌디한 식단. 안 먹을 수가 없네요. 간편식 같은 경우는 샐러드나 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쌀 중심으로 한 뭐 샐러드, 그다음에 뭐 치킨, 그다음에 곡물 두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그거는 샐러드 같은 경우는 신선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만들면서 시간대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침 시간이면 어김없이 열리는 키오스크. 평소에는 한적한 식당이 1,000원의 아침밥 덕분에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일반 밥도 샐러드 같은 간편식도 단돈 1,000원. 주에 한 4회 정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숙사에서 가까워서 좀 일어나서 바로 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아침 1,000원인데 가격은 거의 6,000원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실하지 않고 엄청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가끔은 너무 잘 나와서 점심까지 배가 불러서 점심을 잘 안 먹을 때도 있어요. 따뜻한 아침밥이 그리운 기숙사 학생들. 멀리 고향 엄마의 손맛이 그리운 유학생들까지 남기지 않고 싹싹 비우게 되는 밥. 1,000원의 기적이네요. 매일매일 반찬이 바뀌어가지고 다양하고 맛있어요. 근데 확실히 1,000원이라는 가성비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침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든든해서 수업에 집중이 잘 돼요. 1,000원의 아침밥은 하루를 건강하게 열고 그날들이 쌓여 학생들의 빛나는 미래를 가져올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사업은 작년도부터 운영이 됐었고요. 작년에는 식단가가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정부 지원이 조금 늘어서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학생들이 호응도가 있으면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하루를 건강하고 힘차게 열어주는 1,000원의 아침밥.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정성 가득한 음식까지 온 세상이 나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어루만지는 1,000원의 아침밥은 사랑입니다.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는 날들 마무리했었지.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양갱을 먹어도 치유가 되지 않네. 식물에게 마음을 터놓으면 걱정 인형이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우울하다고요? 반려식물 어떠세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듯 반려식물을 키우는 식집사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반려식물이라는 다육식물로 원예치유 농장을 운영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이곳은 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은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실까요? 네, 다육이 아빠 김윤호고요. 다육이 엄마 조양숙입니다. 제천에서 2대째 다육이를 재배하는 김윤호 조양숙 농부를 소개합니다. 다정한 다육이 엄빠라는데요. 잘 어울리죠?
아니 근데 농부님 제가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거든요. 여기가 식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치유를 할 수 있는 원예 체험 치유 농장입니다. 오,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빨리 가봐야겠는데요. 네, 식물도 보고 치유를 하러 들어가 볼까요? 가볼까요? 네. 와, 원예 치유 농원, 즉 마음을 치유해주는 농원이래요. 와,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육식물이 정말 많아요. 네, 다육식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육이라는 뜻은 마늘 다자에 몸육자를 쓰거든요. 입 안에 오동통한 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다육식물은 꽃을 피워요. 다육식물이 꽃을 피워요? 네. 이것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네. 네. 그렇습니다. 다육이들도 꽃을 피운답니다. 어떤 꽃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아주 예쁜 꽃들인데요. 게다가 일반 꽃들보다 더 오래 꽃을 피운다네요. 와, 예쁘다. 농부님, 이거는 어떤 다육이에요? 얘는 지금 염자라는 다육식물이고요. 지금 여기 나무 여기 밑둥 한번 보세요. 엄청 오래됐죠. 굵어요. 예, 그렇죠. 이 정도면은 한 3, 40년 이렇게 와. 아주 오래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원예 치유 농장이 지금 45년 되었거든요. 45년의 역사를 가진 다육이 농장이라니, 다육이를 재배하게 된 농부의 사연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머니께서 거의 30년 넘게 하셨던 다육이 농장을 저희와 같이 내려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귀농하기 시작했죠. 어머님의 권유로 귀농을 한 후 하우스를 증축하는 한편 단순히 다육이를 재배하고 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는데요. 우선 땅바닥에서 일하던 걸 위에서 서서 일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종자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됐고, 더 교육적이고 그리고 치유적인 시설을 더 확충해서 꽃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반려식물과 같이 사는 것처럼 저희가 더 확장된 교육 영역으로 많이 확장을 했죠.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대로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일을 좀 해볼까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랑 일이랑 상관이 있나? 그럼요. 즐거운 일을 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일이요? 네. 저희는 이 다육식물 꽃이 1년 내내 꽃에 따라서 다 다르게 피기 때문에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이 꽃대를 더 빨리 자릅니다. 다육이 꽃을 활용한 원예 치유입니다. 곳곳에 핀 다육이 꽃을 잘라주면서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인데요. 예쁜 꽃을 보고 만지고 즐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가 가득해진답니다. 와, 치유된다. 다육이는 몸에 물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엄청 오동통하죠. 네, 요런 애들. 이 촉감이 너무 좋아요. 네, 요것도 한번 만져보세요. 와, 진짜 네. 오동통하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네. 실제로 드셔본 적 있어요? 그럼요. 알로에도 다육식물이거든요. 알로에 드셔보셨죠? 그쵸, 알로에 음료수로도 마시잖아요. 네. 그리고 봄에 돈나물이라고 아세요? 돈나물 많이 무쳐 먹잖아요. 네, 그것도 다육식물이에요. 아, 다육이 맛은 어떨까요? 이건 좀 맛이 없네요. 그쵸. 원래 알로에도 생 걸로 드셨을 때는 아무 맛이 나지 않아요. 사막에 있는 동물들도 이렇게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을 잎을 먹으면서 수분 섭취를 하거든요. 일하시다가 목마르실 때 이게 뜯어서 드세요? 그렇진 않죠. 근데 저희 근데 왜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먹어도 돼요. 와송하고. 네. 그렇다고 다 먹지는 않겠죠. 다 먹었는데요, 지금.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식물 심기를 넘어서 식물을 가지고 인형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식물을 가지고 정원을 꾸밀 수 있다던가 그리고 저희가 뭔가 그 향기가 나는 식물을 가지고 향기 주머니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원예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종류의 다육이 꽃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와, 정말 예쁜데요. 물을 잘 빨아먹기 위해서 가위로 사선 자르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뾰족하게. 최대한 뾰족하게. 이렇게 해서 단면을 넓게. 여기 보시면 물을 빨아먹는 물관이거든요. 네.
그걸 이렇게 하셔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하나하나씩 물에 담그실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직접 잘 나온 다육이들을 예쁜 모양으로 꽃꽂이를 합니다. 꽃을 만지는 동안 어느새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네요. 수진 씨가 꽃으로 보여요. 어때요? 완성! 우와, 너무 예쁘게 잘 꽂으셨네요. 아, 이게 알려주신 대로 꽂으니까 이게 뭐 대충 대강대강 꼽는 것 같은데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식탁 위에 얹어놓으면 이쁘겠죠, 책상 위나. 그러면 진짜 좋겠네요. 근데 농부님, 네, 이 다육식물을 왜 반려식물로 선택하는 걸까요? 다들 키우시는 분들은 한 1, 2년 있으면 다들 죽는다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실제로 잘 키우시면은 얘들은 저희 집에 아까 40년 넘은 그런 다육이뿐만 아니라 원래 생명은 200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와. 네. 저희가 잘 키우면 100살, 200살 걷더니 저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반려식물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여기서 잠깐! 다육이를 오래 잘 키우기 위해선 올바른 물 주기가 필요한데요. 다육이 잎의 통통함이 물렁물렁해졌을 때, 다육이 잎이 밑으로 처졌을 때 뿌리까지 적시도록 물을 흠뻑 주는 게 좋답니다. 사실 저는 할 줄 아는 게 누굴 가르치는 그런 교사 역할, 교육의 역할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식물과 교육과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원예치유였습니다. 그래서 원예치유학과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현재 제천에서 원예치유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예치유는 식물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활동인데요. 조양숙 농부는 다육이를 통해 맞춤형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아, 여기는 이제 저기 보이시는 산이 보이시죠? 저기가 용두산이거든요. 용두산? 네, 바로 넘으면 의림지입니다. 치유농장 인근에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정답게 이야기꽃도 피우고 때로는 조용히 사색에 젖으며 행복의 부피를 키워봅니다. 아, 보기만 해도 좋다. 이곳은 다양한 다육식물을 재배하며 식물을 활용해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맞춤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과 체험객들이 다녀가는 제천의 또 다른 명소로도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반려식물이 각광받고 있는 트렌드에도 부합하여 반려식물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농장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바로 카페입니다. 농부가 운영하는 팜카페에서 다육식물도 보고 여유로운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다육이 농장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치유 과정, 어머니의 우울증 회복 과정을 통해서 저희 지금 이 농장이 만들어진 거고 어떤 아픈 사람이나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그곳 자리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저희 공간이 좀 플랫폼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곳 제천에서 다육식물을 키우며 원예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신나는 동물을 만나봤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반려식물 어떠세요? 마음을 치유하세요. 힘든 일상에 스트레스가 쌓여만 갈 때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다육이와 가까이 해보세요. 각양각색의 매력이 넘치는 다육이들로 우울한 마음과 답답한 기분을 날려보세요. 햇살 좋은 어느 날 오락가락하는 기온 탓에 기분도 싱숭생숭해지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 봄도 오고 이제 몸이 근질근질한데 여행 가고 싶다. 어차피 여행하는 거 뚜벅이 여행 어때? 교통비도 아끼고 좋잖아? 요즘에 돈 걱정 없이 어떻게 여행하냐? 그냥 집에서 쉬어. 몰라. 여러분, 교통비 걱정 없이 어디 여행할 곳 없나요? 없긴 왜 없어요. 이곳에 가면 교통비 걱정 끝!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도 보고 경치 좋은 국립공원도 구경할 수 있는 바로 그곳. 교통비 제로로 떠나는 뚜벅이 여행 지금 만나보시죠. 자연이 살아 숨쉬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곳 청송. 하지만 좋은 관광지 많다고 교통비 안 들어갈 수는 없는 법. 오늘의 미션 교통비 제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역시 산소카페 청송군답게 공기도 좋고 이 바람도 저를 막 기분 좋게 감싸주고 있는데요. 아, 근데 오늘 제 미션이 돈 안 들이고 여행하기잖아요. 뭐예요? 저 오늘 뭐 어떻게 뭐 타고 가요? 버스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네? 무료 여행인데 버스요? 걱정하지 마세요. 청송에는 버스비가 무료랍니다. 2023년부터 실시한 청송 무료버스 사업. 청송군 내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 우리 어르신들과 또 청송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도 하고 빨간 버스를 타면서 또 청송을 또 볼거리 또 즐길거리를 또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는 것도 멋입니다. 이것도 관광 자원화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무료 버스 타고 청송 여행 출발! 첫 번째 여행지는 청송의 과거와 현재를 제일 잘 이어주는 곳 진보 전통시장. 5일마다 장에 들어서는 이곳 역사적으로도 유명한데요. 여기 객주 보이시나요? 바로 김주영 작가가 쓴 대하소설 객주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데요. 객주라는 소설은 1800년대 보부상의 삶과 애환을 그대로 담은 바로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역사가 깊은 곳이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가보시죠. 조선 후기부터 개설된 곳으로 진보 읍내시장으로 불리다 광복 이후 공설시장으로 등록된 유서 깊은 전통시장. 보부상들의 왕래가 많아 과거엔 육지에서 보기 힘든 물품들도 거래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동하면 안동 간고등어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영덕이나 울진에서 잡은 그 고등어를 이렇게 내륙 지방으로 가지고 올 때 보부상들이 이곳 진보에서 꼭 하룻밤 묵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 보시면 해산물도 많잖아요. 이 수산물들이 과거부터 거래가 아주 활발했다고 하네요. 역사는 보존하고 문화는 채워가는 곳. 여행 중 사람들의 정을 느끼고 싶다면 진보 전통시장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송의 여행지 중 생활 문화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또 어떤 곳을 여행해 볼까요? 역시 청송하면 자연관광지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번에 오는 버스가 이제 청송하면 가장 유명한 곳 주황산 국립공원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이제 버스 오는 거 기다렸다가 저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진보시장에서 버스로 40여 분 거리에 있는 주황산 국립공원. 청송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동하기 좋고 가는 내내 정감 있는 경치도 구경할 수 있어 여행의 낭만을 느끼기에 딱입니다. 버스 자주 타세요? 자주 타지. 네. 하루에 얼마 정도 타세요? 하루는 뭐 대중 없어. 한 번 탈 때도 있고, 두 번 탈 때도, 세 번 탈 때도 있고, 만 탈 때도 있고, 뭐 볼일 있으면 타고, 볼일 없으면 안 타고 그래. 가장 좋은 돈 안 내고 안 들어 타니까 좋지 뭐. 내 발로 걸었거든. 그치 뭐 무료로 타니까는 뭐 자주 타게 돼요. 무료 버스의 장점이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여행을 계속해봐야겠죠. 주황산 국립공원은 세계 지질유산 중 하나인 곳으로 사계절 내내 다양한 매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남 제1의 명승지로 손색이 없는 곳이죠. 와, 주황산은 이렇게 산세도 좋고 그리고 풍경도 좋고 이렇게 올라가는 곳곳마다 소소한 풍경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즐거운데요. 와, 벌써부터 이 초입부터 이런데 올라가면 어떤 경관들이 펼쳐질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주황산은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찾지만 그중에서 휴식과 힐링을 위해 꼭 한번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자연을 닮은 이름하며 라탄 공예품이 인상적인 바로 이곳. 어때요? 궁금하시죠? 이 중간에 카페 들어오니까 아기자기하고 이런 소품들이 막 눈을 즐겁게 해주고 뭐랄까 꽁냥꽁냥한 마음? 주황산을 찾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소품샵도 좋지만 이 카페의 인기는 따로 있다는 말씀.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시그니처 음료와 뷰 맛집이라 불릴 정도로 전망 좋은 자리가 많다는 사실. 그래서 주황산에 오르기 전 필수 코스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수제 쌍화차는요.
안에 대추와 견과류가 가득 들어서 정말 마시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황산의 모습도 감상하시고 이렇게 쌍화차 한잔 하시면서 휴식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습니다. 카페에서 힐링도 좋지만 더 좋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본격적으로 주황산 국립공원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매표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무료 개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걱정 없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것이 또 주황산이 아닐까 싶네요. 크게 두 가지 명소로 유명합니다. 이제 용추폭포에 가시면은 이제 바위가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신선세계에 온 듯한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탐방객분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산지는 가을 단풍 속 이제 새벽 물안개가 피는 모습이 정말 이제 아름다워서 이제 새벽에 사진 작가분들이나 많은 탐방객분들이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오십니다. 다양한 절경만큼이나 전해지는 이름도 많은 주황산. 돌로 병풍을 친 듯하여 석병산이라 불리다가 골이 깊어 피난하기 좋아 대둔산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중국 주나라 왕이 피난했던 곳이라 하여 지금의 주황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공기도 좋고 옆으로는 이 계곡이 시원한 느낌도 주고 있어서 덕분에 오늘 이 여행 주황산에서 또 일상에서 지쳤던 모든 것들을 충전하는 그런 여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살기 좋은 한 고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향기가 있고 그곳에는 자연의 포근함이 넘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무료 버스 타고 떠난 청송여행 어떠셨나요? 무료라서 더 좋고 그리고 관광지랑 연결돼서 더 좋고 여러분 청송으로 오셔서 무료 버스 여행 한번 떠나보세요. 안녕!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푸근한 그곳, 대전 산성동에서 만나봅니다. 성큼 찾아온 새봄, 천변 따라 산책하기 좋은데요.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전시 중구 산성동입니다. 유등천의 상류 지역이고 대전의 외곽인데요. 위쪽으로 쭉 가면 동물원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고 봄나들이 하기 좋은 동네이거든요. 오늘도 먼저 동네 구경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드넓은 숲과 공원 사이에 자리한 대전 산성동. 2000년대 이후 인근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산성동도 상당히 큰 동네죠.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산성동이에요? 산성동은 법정동인 산성동을 중심으로 가까이 사정동, 안영동, 목달, 금동, 침산동 여러 가지 10여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나들이 명소가 이곳에 있어 봄이 되면 더 활기를 띠는데요. 유등천을 따라 걷다 보면 봄날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등천이라는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산성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대평동이라든지 인근 도마동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많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공원 인근까지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고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전 동물원 가는 길, 아파트와 주택들 사이에 자리한 오늘의 골목 맛집을 찾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산성도 맛집이라고 해서 맛보러 왔어요. 예. 식당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네요. 좀 크지요? 여기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8년 됐습니다. 여기서? 네. 그럼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도마시장에서 장사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크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조그만하게. 조그만하게 족발하고 수육,
수육이 이제 거기서 소매하고 도매하고 새벽까지 이제 배달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소문도 나고 네. 맛도 좋고 하니까 좀 버셔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영업을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사장님 안내를 받아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 집은 시원한 막걸리가 무한 리필이라고 합니다. 야, 살얼음 막걸리 이것도 공짜인 거예요? 네, 공짜예요. 무한 리필. 네. 칼국수도 그렇고 막걸리도 그렇고 이 집은 왜 이렇게 공짜가 많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장사한 지가 한 30년 다 돼갑니다. 근데 고객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이제는 손님들한테 보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한 게 이제 막걸리, 칼국수 이제 서비스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넉넉하고 포근한 인심 팍팍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이 집의 추천 메뉴는 뭘까요? 지금 보니까 낙지하고 보쌈하고 칼국수 전문점인 건 알겠는데 메뉴가 많아가지고 뭐를 주문하면 될까요? 식사를 하시려면 네. 낙지 보쌈 어떨까요? 낙지 보쌈을 추천드립니다. 낙지 보쌈, 그럼 낙지하고 보쌈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오, 그거 중짜리하고 그럼 밥은 어떻게 먹으면 돼요? 밥은 이제 나중에 고기하고 낙지하고 상추에 싸서 드신 다음에 네. 소스 좀 남겨놓으시면은 저희가 밥을 또 맛있게 볶음밥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럼 맛은 어떤 맛을 해드릴까요? 맛있는 맛? 순한 맛, 아, 구간 맛, 매운맛. 아, 맵기 정도? 네, 매운맛은 많이 매워요? 많이 맵죠. 그러면 중간 맛. 중간 맛, 네. 보통 맛을. 네, 보통 맛.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주문한 지 5분 만에 음식이 나옵니다. 이야, 지금 밑반찬만 나오는 거예요? 수육도. 아, 우리 메인 시킨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나왔습니다. 오! 아니, 이렇게 빨리 음식이 나오다니요. 식탁에서 익혀 먹는 것이 아니라 다 완성된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집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그러냐면 수육도 이제 일단 수육은 뭐 주문해서 삶아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단 삶아놔야 되잖아요. 삶아놓고서는 이제 뜨거운 거 삶아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주문 들어오면은 바로 썰어서 그리고 낙지도 주문 들어오면 바로 한 2분이면 볶으니까 금방 나옵니다. 낙지를 네. 볶을 때 저는 잘라서 볶지 않아요. 아, 예. 잘라서 볶으면은 육즙이 다 나와서 질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드실 때 이렇게 잘라서 네. 드시면 훨씬 탱탱하고 부드럽습니다. 지금 조리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다 된 겁니다. 푸짐해 보이는 낙지보쌈 철판, 불을 약하게 켜두면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죠. 오늘의 메인 요리 낙지보쌈 철판. 오, 이런 음식 본 적 있어요? 네,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보는 게 따로따로 메뉴에 있는 식당들이 있지만 한 접시에 같이 나오는 건 처음 보거든요. 이런 요리가 있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낙지를 센 불에서 2분 이내로 빠르게 볶아줍니다. 불향까지 입혀 매콤하게 완성! 데친 콩나물과 함께 푸짐하게 담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조리사는 잘 삶아진 수육을 먹기 좋게 잘라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역할을 나눈 덕분에 낙지와 수육이 한 그릇에 담기는 거죠. 매콤함과 담백함이 잘 조화된 낙지보쌈 철판입니다. 낙지볶음은 좀 칼칼하고 그리고 또 해물 종류잖아요. 그리고 또 수육은 이제 육류이기 때문에 좀 많이 먹으면 느끼할 수가 있는데 칼칼함과 고기하고 같이 겸해서 먹으면은 훨씬 맛이 업그레이드 되죠. 이제 맛을 볼까요? 일단 보쌈이니까 상추에 싸서 자, 수육고기 하나 올리고 그리고 낙지볶음 올리고 오, 이 조합이 신기하네. 낙지볶음과 보쌈 따로 먹어도 맛있는 음식인데 두 가지를 한데 모아 쌈으로 즐기니 보너스를 챙긴 기분입니다. 해물과 고기 서로 다른 식감과 맛을 보완할 뿐 아니라 가성비까지 굿! 온 가족이 만족할 만한 음식이죠. 수육과 낙지볶음의 조합 좋네요. 맛있는 맛 더하기 맛있는 맛은 당연히 맛있는 맛이잖아요. 알고 있는 맛인데도 이 두 개가 더해지니까 또 색다른 맛이 납니다. 입맛대로 취향대로 마음껏 즐기는 상추쌈.
채소가 낙지볶음의 매운맛을 살짝 눌러주니까 맵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은한 불향까지 입혀져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양념도 맛있지만 이 낙지도 적당하게 익혔고요. 특히 이 불향 좋네요. 낙지 볶을 때는 2분 안에 볶음이 나와요. 낙지 같은 경우는. 낙지는 불에서 오래 볶으면 해물이기 때문에 질겨지기 때문에 센 불에 빨리 볶아내야 야채도 살아있고 낙지도 질기지가 않아요. 이만큼 남긴 이유가 있죠. 지금부터 또 다른 요리가 탄생합니다. 이름하여 낙지 보쌈 철판 볶음밥.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죠. 남은 양념에 밥 2공기와 김가루를 넣고 야무지게 볶습니다. 그런데 이 볶음밥도 무료라고 하네요. 그럼 지금 이거는 메뉴에 포함이 된 거예요? 네, 이 가격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공깃밥 드시던가 아니면 볶음밥 해달라면 볶음밥 해드리고 공깃밥 달라면 공깃밥 드리고 이것까지 다 포함. 와, 그러면 지금 서비스가 막걸리도 무한리필에다가 또 점심에 덮밥 드시면 칼국수까지 서비스로. 네. 밥도 공깃밥도 서비스로. 오, 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장님, 그 따뜻한 인심을 느끼며 볶음밥 먹방을 시작합니다. 언제 먹어도 참 맛있는 볶음밥. 매콤한 낙지 양념이 잘 배어 있는데요. 먹다 보니 어느새 냄비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그 많던 볶음밥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철판 안에 낙지볶음, 수육, 그리고 콩나물을 비롯한 갖은 채소들, 거기다가 볶음밥 2공기까지 들어갔지만 짜잔, 깨끗하게 비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거는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무조건 맛있다. 여러분도 대전 산성동으로 봄나들이 오셔가지고 걸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볕 따라 나들이 하기 좋은 대전 산성동. 동물원 가는 길 골목 어귀에는 푸짐한 인심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식당이 있습니다. 매콤한 낙지와 부드러운 보쌈, 여기에 막걸리와 볶음밥, 칼국수가 서비스로 제공되는데요. 두 손은 가볍게 마음은 따뜻하게 채워지는 가성비 골목 맛집입니다. 대전 산성동에서 든든하게 잘 먹고 돌아갑니다. 와, 너무 비싼데? 어머. 아니, 봄도 되고 따뜻해져서 해외로 좀 나가볼까 했는데 이건 시간이 안 맞고. 그렇다고 바로 포기할 순 없겠죠? 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도 세계 여행을 즐기는 방법. 바로 음식 아닐까요?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해외로 떠날 수 없다면 음식 앞으로. 미국 감성 수제버거부터 현지맛 그대로 살린 태국 요리. 입맛대로 골라 먹는 일본 덮밥까지. 10,000원으로 즐기는 세계 미식 여행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 이제 부산에서 세계 미식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바로바로 또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짠! 이 단돈 10,000원 한 장으로 이 세계 맛있는 미식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외관부터 남다른 이곳. 미식 여행 첫 번째 여행지 미국입니다. 붉은색과 어우러진 미국 감성 가득한 인테리어. 미국에 있는 버거집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찾았다. 여기가 또 미국 감성이니까 제가 또 영어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Hello, sir. Hello. 사장님, 제가 10,000원을 딱 들고 왔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시면은 버거가 다 8,900원, 9,900원이긴 한데 나머지 감자튀김이라는 음료수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10,000원을 조금 넘는 가격이 나옵니다. 좀 차별화된 이 집만의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한우 고기를 조금 고집하고 있어요. 주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매주 고기를 받고 있고 매일매일 저희가 작업을 해서 신선한 고기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저희 하나의 시그니처 버거가 하나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베이컨과 어니언과 할라피뇨 소스가 들어가서
이제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매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집만의 시그니처 버거로 가겠습니다. 주세요. 주문 즉시 감자튀김은 기름으로 향하고 100% 한우를 사용해 직접 다진 신선한 패티와 베이컨을 준비하는데요. 구운 패티 위에 치즈 한 장 올려주고 양상추, 토마토, 싱싱한 채소, 할라피뇨 소스까지 올리면 완성! 비주얼부터 합격! 이 비주얼을 못 참죠. 감자튀김도 추가해서 먹어봤는데요. 패티가 두툼해서 짭조름하고 각양각색의 이제 야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혀 느끼함이 없이 맛있게 감칠맛 나게 그렇게 딱 맛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네요. 미국 감성 수제버거로 미국 만여행 접수 완료. 두 번째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여긴 딱 들어오자마자 태국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포스터, 통조림, 소품들이 너무 아기자기하게 많은데요. 이렇게 현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곳, 태국 요리는 또 어떤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가게 곳곳 태국 관련 소품들이 가득했는데요. 정말 태국에 가서 식당에 가면 딱 이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느낌. 사와디카. 아니 사장님 여기 딱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태국인가 싶더라고요.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다 준비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재래시장이나 뭐 이런 관광지에서 하나둘씩 보이는 예쁜 소품 같은 거 사가지고 모으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인테리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격부터 확인해보죠. 식사 메뉴는 모두 10,000원으로 현지 맛을 느낄 수 있는 메뉴로 결정. 다진 돼지고기와 특제 소스를 넣고 태국 바질과 함께 볶아주면 끝. 다음엔 달군 프라이팬에 손질한 새우, 달걀, 데친 쌀국수면 숙주와 부추, 팟타이 소스를 넣어주고 끝으로 땅콩 가루를 뿌려주면 완성. 팟타이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건 이름이 너무 생소해요. 돼지고기 바질볶음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제육덮밥, 제육볶음 같은 느낌으로 현지인분들이 엄청 자주 드시고 찾으시는 그런 국민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적인 음식이라고 하니 더 기대가 되는데요. 밥 위에 고기와 바질 가득 올려주고 한 입. 태국의 볶음 쌀국수 요리 팟타이도 맛봤는데요. 그냥 여기가 바로 휴양지입니다. 진짜 동남아 음식을 좋아하는데 동남아 음식 특유의 그 향신료가 호불호가 엄청 갈리잖아요. 근데 그 호불호 없이 누구나 진짜 즐길 수 있는 맛이에요. 특히나 약간 질리지 않게 매콤해서 그게 너무 좋아요. 태국 만여행도 성공! 이제 세계 미식 여행 종착지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찾은 세 번째 맛집. 느낌이 알 것 같은데 또 설레네요. 일단 가보시죠.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이번 여행지는 바로 일본입니다. 아니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쫙 붙어있는 게 일본 느낌이 물씬 나요. 네. 어떻게 이런 인테리어를 하신 거예요? 직접 일본을 가서 이제 책을 사와서 반년 동안 이렇게 붙인 결과물이 지금 보시는 이 천장과 벽지입니다. 직접 사와서 다 붙이신 거예요? 맛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 애정 또한 듬뿍 느껴지는데요. 어머, 정말 맛있어 보이죠?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맛이 어떠세요? 되게 너무 맛있어요. 카레도 되게 진하고 너무 맛있어요. 저도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어떤 메뉴를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저는 카레 덮밥에다가 차슈를 추가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요? 차슈를 추가해서 먹으면 저 같은 대학생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일본 현지인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오늘 카레 덮밥에 차슈를 추가해서 먹겠습니다. 카레덮밥이 7,500원, 차슈 토핑이 2,500원, 딱 10,000원에 맞춰서 주문했습니다. 저희의 진한 카레는 양파와 돼지고기 그리고 데미글라스
그리고 7가지의 향신료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만든 다음에는 이틀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고객님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틀 숙성한 카레에 올라갈 토핑, 미리 양념장에 재워놓은 차슈는 불향을 입혀 구워주고 먹음직스럽게 세팅해주면 일본식 카레덮밥 완성! 자,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먼저 카레 위 반찬과 토핑을 접시에 덜어놓고 수란과 쪽파, 카레를 살짝 섞어줍니다. 그리고 취향대로 토핑과 반찬을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카레랑 좀 다르게 조금 더 부드럽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카레의 강한 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향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도 맛있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레 밥 위에 차슈 올려서 한 입, 반찬 올려서 한 입, 다 같이 올려서 한 입. 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태국, 그리고 일본까지 맛있는 세계 각국의 미식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렇게 단돈 10,000원으로 맛있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미식 여행.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세계 만여행. 맛있는 음식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추천합니다.